자, 이제 2020년 7월 11일 우리 국가직 구급 해설 강의 이제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앞에서 전체 국가직 분석해드렸고요. 지금도 이어지는 하나하나 문제를 소중히 여기면서 명확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은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른 사전 배열 순서입니다. 사실 아주 최근에는 이런 경향이 출제된 적이 없었어요. 왜? 쉬워서 그렇습니다. 종이 사전을 이제 찾지 않게 되면서 사전 배열 순서 문제들이 정말 옛날 문제로 이제 아예 좀 제한되어 있긴 한데요. 다만 우리 한글 맞춤법에 의하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총칙 1항부터 시작하여서 또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고 사망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따로 사정을 한 후 이제 한글 맞춤법은 모두 29자로 이제 표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전 배열 순서까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쉬운 것은 자음이죠. 자음은 기본적으로 기역부터 히읗까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된 소리가 예사 소리 바로 뒤에, 즉 그러니까 기역 뒤에 쌍기역, 디귿 뒤에 쌍디귿, 비읍 뒤에 쌍비읍, 시옷 뒤에 쌍시옷, 지읒 뒤에 쌍지읒이라는 5가지의 된 소리가 예사 소리 바로 뒤에 들어간다. 요거 하나 알면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문제를 보니까 겹받침, 즉 종성, 받침에 쓰이는 경우를 여러 가지의 예로 주었지만 결국 자음 배열 순서와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되고요. 모음이야,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이를 준 후 사이사이의 가획의 개념처럼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붙는 거라서 특히 하나하나 3x, 3x1 이렇게 제가 추가되는 것들 와외 외, 워외 위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사례를 중요하면 오 계열이 3개, 우 계열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규탄이라고 하는 니은이 맨 마지막에 있어야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둘 중에 하나 주의하라고 했을 때 골과 곧간이라는 것 중 리을, 시옷은 리을 계열로 보는 거죠. 순서대로 이어가니까요. 시옷은 그 뒤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골 다음에 곧간이 나오게 되는 기역 디귿, 기역 디귿으로 제한하더라도 남아있는 정답은 2번밖에 없었겠네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골, 외골스로 이렇게 할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죠. 자, 다시 곧간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오에서의 과학명이 와외 외 순서가 나왔기 때문에 오에서 와 계열 주면 되겠어요. 얘가 3번째가 되었고요. 마지막이 규탄이 4번째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듯 사전 배열 순서는 기본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한 6개월 정도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제 강의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다 맞을 수 있었으리라 예상합니다. 자, 원래 이제 우리가 사전 배열 순서 중에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되 초성은 아까 설명했던 기역부터 히읗까지 사이사이의 된 소리 아여여, 오요, 우유, 의 사이사이에 1, 3x 그래서 3x 중에서는 와외 외가 워외 우와 유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워외 외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와외 외 그리고 워외 위 이렇게 특히 기억하고 의와 이 사이의 의도 마지막 아시면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성은 어쨌든 자음의 순서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역 계열이 그리고는 기역 다음에 시옷이 오겠죠. 니은 계열이 그리고 리을 계열이 많은데요. 리을 계열이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골 이렇게 하더라도 리을 시옷도 리을 자리에서 오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자음의 순서와 일치합니다. 자, 이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고난도 문제가 나왔는데요. 한자 어라고 했습니다. 쉬웠던 분들은 그래도 얘를 읽을 수 있으면 쉬운 거고요. 어려웠다면 도금부터 실패하면 어렵겠죠. 본디 우리가 오지랖이 넓다라고 하는 관용구잖아요. 남의 일에 지나치게 참견하게 되는 것을 원래 제가 관용적 표현의 1번으로 많이 소개하기도 합니다. 오지랖, 지나치게 오지랖이라는 건 본디 옷의 앞자락인데요. 자기의 옷이나 그냥 입고 있으면 되는데 이 옷을 막 쓸고 여기저기 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오지랖이 넓다. 한자성어 왈리왈시, 즉 남의 제사에 배놓아라 감놓아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결국 이 뜻으로서 설명하는 1순위가 참견하는 것이 되겠고요. 참견의 같은 말이 간섭이 되고요. 간여가 되겠죠. 특히 간섭은 이미 예전 국가직의 기출문제로 한자 표기로 나온 적이 있어요. 간여할 간이라고 이야기하죠.
관여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관여할 간자의 간자가 관여하다가 4번에 그대로 있잖아요. 원래 한자의 간자는 방패 간자로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만 방패간이 아니라 여기서는 관여할 간이라는 뜻이고요. 간섭할 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자체의 단어가 관여하다, 간섭하다가 모두 들어있겠죠.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1번의 알현, 이미 무수히 많은 기출문제 속에 있었고요. 뵈올 알자에 뵐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뵈올 알보다는 뵐현으로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원래는 볼견자잖아요. 그러나 동자 이음의 전형적인 한자 볼견일 때는 흔히 말하는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을 알게 된다. 독서 100편, 그러니까 의자 현 할 때 이게 현이 되고요. 백문이 불여 일견, 우리가 견학 이런 건 다 누구나 봐도 볼견자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현으로 나타낼 때는 배올현의 알현, 나타낼 현의 노현하다 이럴 때 현으로 읽는 단어들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뜻이 전혀 다르네요. 임금님을 알현했어요. 지체 높은 사람을 찾아뵙는 것. 그래서 1번의 알현이, 나머지는 간섭, 참견, 관여가. 만약에 예전 구급시험이라면 이렇게 나왔겠죠. 한글과 한자를 병기했겠죠. 이제는 한글 없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한자 문제를 막 늘릴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한자어 문제, 한자성어 문제를 한글 없이 주게 되면 난도가 더 높아진다, 조절한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자, 관용어부터 한자어까지 포함되어 있었고요. 정답은 알현이 되겠습니다.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이네요. 뵈다, 배올현이다 똑같습니다. 뵐 안자, 배올현자. 아까처럼 간섭에 참견에 관여라고 하는 것까지 한자 읽을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혀 관계없는 단어 알현이 답으로 지금 제시되어 있었고요.